박지원의 양반전, 작가 이름 박지원 알아도 양반이란 선비를 높여 부르는 말이다. 여기에서 양반의 의미, 선비를 높여 부르는 말이다. 공간적 배경 여기 드러나 있어. 양반의 성격은 어질고 그릴길이 좋아해. 환곡을 빌리고도 경제적 능력이 없어 갚지 못하는 양반의 처지가 나와 있지. 환곡은 조선시대의 곡식을 저장했다가 백성들에게 봄에 구워주고 가을에 이자를 붙여 거두는 곡식인데, 이 어휘가 시험에 나온다고 했으니까 잘 봐둬. 감사는 조선시대의 각 도의 으뜸 벼슬이야. 한국을 빌리고도 경제적 능력이 없어 갚지 못하고 있어, 양반이. 그래서 감사가 그 양반을 잡아 가두라고 명했다. 감사의 명으로 공경에 처한 양반, 군수는 그 양반이 가난해서 빚을 갚지 못하는 것을 딱하게 여겨 차마 가두지는 못하였다. 군수는 양반을 안타깝게 여겼어. 근데 양반은 이제 빚을 못 갚는 거야. 그래서 울기만 한 이 부분이 양반의 무능한 모습을 웃기게 표현한 거야. 그리고 아내가 양반의 무능과 비생산성을 비판하잖아. 여기서 한 푼어치도 안 되는 그놈의 양반이라고 한 이 부분이 그 양반의 무능과 비생산성이야. 그래서 이 아내의 말을 통해서 양반에 대한 작가의 비판의식이 드러나 있어. 양반을 비난하고 조롱해, 아내가. 그리고 이제 부자는 경제적으로 부를 쌓은 평민인데 돈이 많아도 양반이 아니어서 천대받는 그런 신분에 따른 차별이 있었잖아. 그래서 이 양반을 사고 싶어 하는 거야. 자, 여기서 양반의 처음 부분에 나타난 풍자의 표현 방식을 보면은 양반은 빚을 갚을 길이 없어서 밤낮으로 주로 울기만 하였다. 무능한 양반의 모습을 희화화한 거고, 여기서 한 푼어치도 안 되는 그놈의 양반, 이 부분이 빈정거리는 말투로 양반을 조롱하는 아내의 말을 통해 양반의 무능과 비생산성을 비판한 거야. 우리 신세가 가엾지 않느냐. 경제적 능력이 있지만 신분 때문에 천대받는 처지에 대한 부자의 한탄. 우리가 그 양반을 사서 양반 신분으로 살아보자. 돈으로 양반 신분을 사고 팔 수 있었음이 드러나서 신분 제도가 흔들리는 사회상이 반영되어 있어. 부자가 양반 신분을 사려고 하는 이유는 평소 천한 대접을 받는 것에 한이 맺혀서이다. 군수는 양반이 1000섬이나 되는 한국을 모두 갚자 몹시 놀랐다. 군수는 양반을 갖게 된 사정을 알아보려고 양반을 찾아갔다. 그런데 뜻밖의 양반이 번거지에 잠방이로 있고 그랬잖아. 그래서 번거지가 뭐냐면은 주로 병졸이나 하인을 쓰던 털로 만든 검고 두꺼운 모자이고, 잠방이는 농사꾼들이 일할 때 입던 반바지야. 양반이 자신을 이제 낮추어서 소인이라고 말하거든. 자기 대신 한국을 갚아준 부자에게 양반 신분을 팔아서 자신은 이제 양반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부자에게 양반 신분을 팔았기 때문에 평민처럼 행동하고, 그래서 소인은 신분이 높은 사람을 상대하여 자기를 낮추어 이르던 1인칭 대명사야. 어휘 나온다고 했으니까 어휘는 다 잘 받아야 돼. 조선시대에는 사론공상이 있었다는 것은 다 알고 있지? 자, 그래서 군수는 양반과 부자에게 양반 신분 매매를 증명할 증서를 작성하겠다고 제안을 해줬어. 조선시대에는 산원공상이 있었다고. 양반 신분 매매로 양반과 부자의 신분이 바뀌었지. 자, 양반전의 사회적 배경을 보면은 경제적으로 몰락하는 양반이 생겨나고 양반의 권위가 점차 사라지면서 사회 경제적으로 성장하는 평민 계층이 등장을 했고, 엄격했던 신분 질서가 붕괴하기 시작하는 조선 후기였어.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양반 매매 증서인데, 문서를 작성하는 목적은 양반을 사고 팔아서 환곡을 갚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양반의 다양한 호칭 들어있고, 양반이 지켜야 할 덕목과 행실 들어있고, 얼음 위에 박 밀듯이, 이것은 말이나 글을 거침없이 줄줄 내리 읽거나 내리 외는 모양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야. 모자에 물결 무늬가 뚜렷하게 해야 한다. 이 부분은 거칠을 중시하는 모습.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이것들은 모두 책 이름들이야. 이 책을 깨알같이 베꼈을 때 한 줄에 100자씩 써야 한다. 손에 돈을 쥐지 말고 쌀값을 묻지 말고, 이 부분은 실생활과 관련 있는 일을 멀리 해야 한다고. 더워도 버선을 벗지 말고 격식을 지키기 위해 불편을 감수하고, 체면과 형식에 얽매여 있는 양반의 모습이 나와 있지. 자, 그러면 첫 번째 매매 증서의 내용을 보면은 양반으로서 지켜야 할 덕목과 행실을 나열하고 체면을 지키기 위한 허례허식에 얽매이는 양반의 모습이 나타나지, 거칠애와 형식적인 관념에만 얽매여 있는 양반의 모습을 풍자하고 있어. 이것들은 다 벼슬 이름들이야. 조선시대 때. 여기 좌수, 별감, 호장 다 벼슬 이름이지, 조선시대 때. 자, 그 다음에 역시 첫 번째 매매 증서 아직. 자, 겹불은 얻어 째는 불. 자, 이에 관청의 하인이 탁탁 도장을 찍는데 그 소리는 마치 북을 치는 것 같고, 찍어놓은 모양은 하늘의 별이 펼쳐진 것 같았다.
자, 이제 부자가 저는 양반이 신성 같다고 들었는데 정말 이렇게 너무 재미가 없는걸요? 원하옵건대 제게 이익이 되도록 문서를 고쳐주십시오. 자, 그래서 부자가 자신에게 이익이 되도록 고쳐달라고 요청을 했기 때문에 두 번째 매매 증서가 만들어지게 돼. 자, 양반의 이익은 막대하다. 무의도식하며 비생산적인 양반의 모습. 자, 자가도 여기서 글만 대충 읽어도 문과에 급제하고 자가도 진사가 된다. 진사는 조선시대 과거의 예비시험인 속과의 복시에 합격한 사람에게 준 칭호야. 홍패 중요하지? 홍패는 과거 문과 두 번째 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성적인데 성적 등급 성명을 붉은색 종이에다가 먹으로 이렇게 주던 증서야. 그래서 홍패 잘 알아도 게으르고 사치스럽고 생활하는 양반의 모습이 나와 있고 또 신분을 이용해 다른 계층의 행포를 부린 양반의 모습이 나와 있지. 자, 여기서 뭐 음가는 벼슬 아치고 설렁줄은 줄이야. 여기서 두 번째 매매 증서의 내용을 보면은 무의도식하며 비생산적인 양반의 모습을 나열하고 개인적인 이익만을 취하며 부당한 특권을 남용하는 양반의 모습이 나타나서 다른 계층의 행포를 부린 양반의 모습이 나타나. 신분을 이용해 백성을 괴롭히고 부당한 특권을 남용하는 양반의 모습을 풍자하고 있지. 자, 끝. 부자는 그 증서 내용을 듣고 있다가 혀를 내둘렀다. 그만두시오, 그만두시오. 참으로 맹령하구만. 나를 도둑놈으로 만들 작정입니까? 이 도둑놈 들어있는 문장, 부도덕한 양반의 모습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어. 부자의 말을 통해 양반을 바라보는 작가의 비판적 시각이 드러나지. 부자는 증서의 내용을 통해 양반의 허례허식과 부도덕함을 깨닫고 양반의 되기를 포기했대. 자, 끝부분에 나타난 풍자의 내용과 표현 방식, 양반의 되기를 거부하는 부자의 모습은 그만두시오, 그만두시오. 참으로 맹랑하구먼. 나를 도둑놈으로 만들 작정입니까? 양반의 부당한 특권과 행포를 인물의 말을 통해 여기서 간접적으로 비판한 거야. 직접적으로 비판했다고 시험에 바꿔 나올 수 있는데 조심해야 돼. 양반을 바라보는 작가의 비판적 시간이 단적으로 드러난 부분이야. 자, 이 양반전은 한문 소설이야. 매우 중요하지. 시험에 한글 소설이다 나오면은 틀립니다. 자, 반드시 기억해. 한문 소설이야. 시간은 조선 후기, 강원도 정선이 공간적 배경이야. 주제, 양반의 허례허식과 부정부패에 대한 비판. 특징 중요하지. 조선 후기의 사회적 상황이 사실적으로 드러나고 증서의 내용을 통해 간접적으로 당대 양반의 계층의 모순과 부조리를 폭로하고 있어. 자, 부자가 양반이 되는 것을 포기한 이유는 양반은 부당한 특권을 누리며 횡포를 입사하는 부도덕한 존재라고 여겼기 때문이래.